건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부터는요, 이 법안 가결 후에 희비가 엇갈린 인물이라든지 기관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표현하면서 환영 의사를 밝혔고요. 결국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1호가 실현된 것이란 의미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재인 정부는 촛불 정권을 자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촛불 정신을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 맨 앞순위에 놓는 게 검찰 개혁이었다는 것은 각종 조사 결과에서 다 증명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 1호로 공수처 설치를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것이 어제 국회에서 통과가 됐으므로 공약 1호가 달성이 된 거니까 청와대 대변인의 이런 논평은 지극히 당연한 논평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저는 처음부터 매우 최악의 순간이다라는 제가 평가를 내린 건 뭐냐면 촛불 정신은 뭐냐. 저는 분명히 이렇게 생각하는데 대통령 공약과는 별개로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분산시키고 제어함으로써 그런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도록 하고 그리고 소통과 협치가 가능한 그런 열린 이 정치로 가자는 것이 정신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이 공수처법은 그것과 오히려 거꾸로 가는 것이다 하는 점에서 제가 민주주의의 퇴행이자 후퇴. 왜? 유사 민주주의 내지 비자유 민주주의라고 얘기하는 형식은 선거로 집권을 했지만 베네수엘라나 폴란드 이런 데서 최근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법원과 검찰을 장악함으로써 운동장을 기울게 만드는 것. 그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아니, 저는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문재인 정권이 검찰을 장악했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윤석열 총장 출범 이후에 윤석열 체제 출범 이후에 검찰을 보면서 검찰이 청와대에 의해서 장악돼 가지고 신년 노릇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있으면 손들어 보세요로 저는 말하고 싶어요. 오히려 정반대로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정권이 검찰을 장악을 했고 검찰을 신여로 만들고 있고 법치를 훼손하고 이런 얘기 어떻게 성립이 되는 거예요? 앞에 2년 반은 안 그랬거든요. 제가 분명히 말하는데 그리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도 똑같은 얘기예요. 뭐냐. 윤석열이란 개인의 캐릭터에 의해서 법치가 이리 가고 저리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그건 캐릭터의 문제 이전에. 제도로서 이를테면 악용의 소지가 있는 제도는 만들면 사실 안 돼요. 바로 여기서 주어는요. 제가 얘기하는 윤석열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어인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만 먹으면 사실은 사선이나 뒤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역대 정권의 어떤 행태였어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노터치.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이렇게 서는 것은 윤석열의 캐릭터로 바로 서고 있는 게 아니라 검찰을 어떤 손에 쥐고자 하는 어떤 욕망을 내려놓은 정권의 그런 모습에서부터 비롯됐다고 보는 게 맞는 거죠. 그렇다면요. 저희가 지금 이제 검찰의 기소 독점이 65년 만에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내려간다, 이제 사라지는 상황이었고요. 또 하나 숫자가 등장했던 게 23년이었습니다. 96년이면요. 김영삼 정부 시절이었잖아요. 그 당시 이제 참여연대에서 이런 공수처에 대한 이제 이름은 조금 좀 달랐습니다만 그 필요성이 이제 제기가 됐고 그 23년 동안에 이런 좀 부침이 많았지 않습니까? 논의 과정에 있어서. 그렇다면 좀 이동관 전 수석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우리 지금 한국의 어떤 사법 통치라는 게 상당히 강한 나라로 지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국제 이런 관련되는 법 관련 학회에서는 대한민국 사법 통치가 상당히 강한 나라로 분류되는데 이 공수처 같은 기구의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는 없었을까요? 아니 물론 그 당시에 문제가 처음 제기됐을 때 이 검찰의 말하는 거대 권력 이거 제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고위공직자 부패가 사실은 그때는 더 큰 이제 고비처였죠. 그때는 관심사였어요. 근데 이게 갑자기 검찰 거대 권력을 제어하고 지금 그래서 이제 장악이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이라고 많은 국민들이 또 이해하고 있어요. 뭐냐? 저는 어떤 제도를 만들 때 어떤 분노나 집착을 갖고 거기에 매달려서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검찰 거대 권력 제어하는 거 좋아요. 그러나 검경 수사권 조정, 상설특검제, 특별감찰관제 이미 수많은 제도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또 공수처를 만들어서 어떤 형태로든지 검찰의 힘을 빼겠다. 이거는 제가 보기엔 좀 위험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지금 그 말씀이 위험한 게요. 노무현 트라우마 때문에 개인적으로 어떤 감정이 여기에 실려갖고 공수처를 추진했다라는 말씀은 과한 말씀인 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 1996년에 참여연대에서 입법 청원을 낸 게 처음이에요.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라고 해서 입법 청원을 냈고 이게 제도로 성안이 된 게 언제냐면 노무현 정부 때 성안이 돼요. 2004년에. 노무현 정부 때 사개추위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고 대통령 직속으로 거기서 성안이 된 게 공수처 현재 아니에요. 그러면 이미
원형이 그때 만들어졌는데 그때는 노무현 대통령 생존 시절이고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해 왔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의 수사 때문에 그렇게 되시면서 여기에 감정이 실려서 공수처를 추진했다? 이건 역사 왜곡이죠.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알겠습니다. 제가 그 요거만 한마디 더 하겠는데 이 왕조 시대에도 세종대왕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의정부 역사책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서사제라 그래서 그 앞에 태종 때까지는 6조가 각각 임금에게 직접 그 보고를 했는데 그걸 바꿀 때 반대하면 했던 신하들의 논리가 뭐였는지 아세요? 이겁니다. 지금은 네. 주상께서 이렇게 현명하고 영민하시니까 말하자면 총리, 부총리 이런 그 영의정, 삼정승이 하는 제도를 도입해 네. 상관없지만 만약 이 뒤에 어리거나 암우하거나 이런 군주가 나왔을 때 오히려 국정이 혼란에 빠집니다. 20년도 안 지나서 개유정난이 일어났거든요. 알겠습니다. 바로 제도를 바꿀 때 다 그러니까 사람에 의존하면 안 되고 이런 어떤 후유증이나 후폭풍이 있을까에 대해 깊이 생각해야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게 미뤄져 왔던 것이다 하는 걸 좀 말씀드립니다. 논점이 좀 이렇게 좀 확정이 되는데 여기 너무- 반박하시려면 하시고 아니면 아니요. 다른 거 넘어갈게요. 너무 과거로 회귀하셔서 그냥 가시죠. 알겠죠. 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